낙하산 인사 이게 항상 좀 재현됐고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청자들이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님의 저 캠프와 경선 운동 과정을 좀 걱정하는 겁니다. 이미 2002년도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대선을 치러봤지 않았습니까?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캠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메모드 조직은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다 어디 한 자리 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신세 지면서 경선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라거나 미래를 뭔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뭔가를 좀 시도해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문 후보님을 막 한사코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 후보님이 현재 경선을 지금 임하고 있는 전반적인 방식이 그동안 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모든 문제를 좀 다 안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정권 교체를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대통령, 이 시대가 원하는 개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네, 문 후보님. 그 인사 문제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서 말하자면 시스템 인사를 하고 그 인사 시스템에 대통령조차도 관여하지 않았던 그 유일한 정부가 참여정부입니다. 또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바로 접니다. 저는 인사검증에 관한 방대한 그 검증 매뉴얼도 마련해 놓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검증 매뉴얼만 따랐다면 그 뒤에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동산 투기, 병력 멘탈,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이런 인사들 인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 인사, 그다음에 엄격한 검증에 더해서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하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실명제를 해서 나중에 그 인사가 잘못됐다면 두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하겠다고, 그리고 또 그 기록을 반드시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에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지금 대연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 누가 했습니까? 숫자 부족해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담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과정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말로 국가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주면서 타협하겠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국민한테 손을 내미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치적 상대방, 우리의 개혁 과제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손을 잡고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그거 안 하고 지금 잘못하시면 이게 소위 우리가 과거에 그 호남을 고립시키고 민주진영이 분열됐던 소위 신삼당 합당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뭔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청산돼야 될 세력들과 손을 잡아버리면 실제로 청산은 불가능하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 반대하는 진짜 개혁하자는 쪽은 고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신삼당 합당 네, 그러면 아니냐. 안 후보님 짧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연합정부를 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회와 좀 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으로는 정치인들의 담합이 돼서 저를 공격하는 단어가 됩니다. 대연정이란 권력을 나누고 의회하고의 장관 자리를 대화가 상대한테 주는 거죠. 대통령이 의회에서 대화하는 건 다릅니다. 의회하고의 대화가 그것이 담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의회와 자, 대화는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이재명 후보님도 소연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의회와 협의하는 것하고 권력을 나눠주고 공동의 정부를 꾸리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와의 소연정은 이재명 후보님도 주장하신 적이 있죠. 의회와 한번. 소연정이 아니라 야권의 그러니까 연합정권을 야권의 만들자. 소연정, 그렇죠? 야권 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야권의 연합정권을 만들어야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개혁이 불가능해지죠. 저는 그러니까 바로 그 경계에서 그동안의 현재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라 할지라도 탄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투표하듯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서 협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자꾸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저도 제 한 얘기 중입니다. 말씀. 요거 이 얘기만 마저 끝내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주셔야지. 국민들의 힘을 정치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365일 광화문 나와서 지금 시위해달라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 네. 민심을 반영해야지. 예, 국민의 그거는 뜻과 당연히 다르게 하죠. 정치적 그러나 손을 잡는 건 광화문의 아니라는 거죠. 촛불 광장에는 여야, 영남, 호남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90%가 참여한 시위입니다. 네. 자, 안 후보님. 거기에는 지금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현재 이 순간에도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촛불 광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 국민들과 함께 하려면 당연히 의회랑 대화를 자, 의회에서 아니, 대화는 자, 원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그리고 나누는 게 그것을 더 문제죠. 나아가서 잠깐요. 그 불공정한 대화를 대화일까? 통해서 네. 합의할 수 있다면 연합정부를 구성해보자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네, 뭐 잠깐만요.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